안녕하세요, 주피디입니다. 와, 여러분 요거 보이시죠? 제가 얼마 전에 올려드렸던 팩터1 영상의 주인공 팩터1의 실물 프레임입니다. 와, 제 영상을 봐주시는 구독자분들 덕분에 제 채널의 영향력이 좀 커지는 게 느껴지는데요. 제가 외국의 사이트에 올라온 스파이샷을 가지고 이 팩터1의 소개 영상을 찍어 올렸더니 이 팩터의 수입상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에게 실물이 있는데 한번 보내드릴 테니까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연락이 와서 예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 실물 팩터1 프레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두 영상을 봐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이라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 영상은 아무런 대가 없이 이 제품을 받아서 제가 실물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영상이고요. 이 제품은 내일 보내드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아주 자세한 생김새를 이제 실물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 자, 먼저 이 컬러는 브러쉬 그로스라는 컬러입니다. 컬러는 오닉스 블랙, 림부스 그레이, 실버 스톤, 브러쉬 그로스 이렇게 총 4가지 컬러로 되어 있는데요. 이름도 상당히 어렵네요. 튀는 디자인만큼이나 컬러도 무척 튀는 컬러와 컬러 조합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핑크색 브러쉬 그로스 컬러를 딱 받아보고 와, 이거 색깔 이거 뭐야?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지금 이틀째 베란다에 걸어놓고 보고 있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저는 이 컬러가 아주 마음에 드네요. 제가 핑크색을 좋아해서 아시다시피 핑크색 도구마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핑크색으로 조합된 이 컬러가 개인적으로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자, 먼저 제가 이 프레임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이전 영상에서 팩터 프로 1 이렇게 이름을 자꾸 말씀드렸는데 정식 명칭은 팩터 1입니다. 여기서 좀 수정을 하고요. 앞으로는 이제 팩터 1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팩터 1 프레임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좀 살펴보기 전에 이틀 동안 제가 봐온 전체적인 느낌을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프레임은 진짜 굉장히 강성이 강하겠구나, 힘이 좋은 라이더들의 힘을 잘 받아주는 프레임이겠구나, 이런 느낌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일단 탑 튜브도 굉장히 두툼하게 이렇게 생겼고요. C 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다운 튜브 같은 경우도 진짜 어떤 에어로 자전거에도 뒤지지 않을 만큼 정말 두텁고 튼튼하게 생겼고요. 그리고 BB쉘 같은 경우도 요즘 유행이 BB쉘 아주 크고 강하게 만드는 게 유행인데 이 제품도 어떤 에어로 자전거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을 만큼 BB쉘도 정말 튼튼하고 강하게 나왔고요. 보기만 해도 강한 BB 강성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시스테이 같은 경우는 요즘 에어로 자전거들도 좀 얇게 나오고 일반적인 올라운드 자전거들은 정말 젓가락처럼 얇게 나오는 추세인데 이 제품은 시스테이 부분도 정말 굉장히 튼튼하게 생겼습니다. 체인스테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 앞쪽 포크 부분은 정말 말할 필요도 없죠. 아무튼 전체적으로 굉장히 강성이 있는 그런 프레임일 걸로 예상이 되고요. 시승을 해보면 좀 더 자세히 알겠지만 외형상으로만 봤을 때 강하고 힘을 잘 받아주는 프레임처럼 생겼습니다. 자, 이제 좀 자세히 살펴보면 C포스트 같은 경우는 앞쪽에서 보면 1c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정말 얇은 C포스트인데요. 옆에서 보면 5cm 정도 되는 폭을 가진 넓은 C포스트고요. 안장 클램프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7에서 9 사이즈의 카본 레일 안장에 대응하는 안장 클램프가 기본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정 부속품도 함께 받았는데요. 이 안에 보면 일반 알루미늄 레일 안장을 장착할 수 있게 7에 7 사이즈의 기본 클램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포스트는 뒤쪽에 2개의 볼트로 고정이 되는 방식이고요. 이물질이 들어가지 못하게 C포스트와 프레임 사이에 두툼한 커버로 덮여 있습니다. 탑튜브, 다운튜브 BB쉘 부분은 외형상으로 특별할 부분 없이 일반적인 에어로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두툼하고 튼튼하게 생긴 부분만 눈에 띄고요. 이 뒤쪽에 시스테이 부분만 앞쪽의 포크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넓은 폭을 가진 아치 형태를 그리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넓게 하는 이유는 휠 양쪽으로 공기가 와류 없이 쉽게 통과할 수 있게 해서 공기 저항을 줄이는 목적인데요. 아무튼 이 아치를 그리는 넓은 휠하우스 덕분에 이 팩터원의 독특한 디자인과 아이덴티티가 탄생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트뷰 같은 경우는 뒤쪽 바퀴 라인을 따라서 내려오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형태는 서벨로 S5라든가 스카포일에서 볼 수 있는 형태이고요. 이런 형태가 TT 자전거에 있는 형태를 모티브로 이 로드에 적용한 그런 형태가 되겠죠. 당연히 이 앞쪽에서 오는 공기가 뒤쪽으로 넘어갈 때 뒷바퀴 타이어 쪽에 영향을 받지 않고 더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게 이런 형태를 띠는데, 요즘 에어로 로드 자전거들은 뭐 전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동무동계 배터리를 장착할 수 있도록 BB 아래쪽에 커버가 달려 있고요. 이 커버를 떼어내면 Di2 배터리를 장착도 하고 또 탈착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편리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팩터원의 가장 독특한 부분이 앞쪽 부분인데요. 일단 먼저 이 제품은 헤드 튜브가 앞쪽에서 볼 때 정말 얇습니다. 사진으로 볼 때도 이 부분이 너무너무 독특해 보였는데요. 폭이 1.5cm 정도, 뭐 그 정도밖에 되지 않게 폭이 얇거든요. 그런데 옆면에서 보면 그 어떤 자전거보다 넓은 헤드 튜브를 가지고 있는데, 와, 앞쪽에서 보면 정말 얇은 폭을 가지고 있어서 옆면과 앞면을 볼 때 진짜 독특하긴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양쪽으로 쑥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오는 공기가 뭐 이 라인을 따라서 뒤쪽으로 잘 빠져나간다고 하는데, 볼 때도 그렇게 잘 빠져나가 보이게 생겼고요. 그리고 헤드 튜브가 이렇게 포크와 일체형으로 붙어 있는데, 포크의 윗부분이 정말 넓습니다. 마치 자동차의 그 휀더나 또는 스포일러를 보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와, 이거 빠르게 달리면 다운포스라도 생길 것처럼 넓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또 앞에서 보면 진짜 1cm도 되지 않는 엄청 얇은 두께를 가지고 있죠. 야, 이 부분의 디자인만큼은 호불호가 당연히 있겠지만 사진보다는 실물로 볼 때 확실히 더 잘 만들었다는 느낌이 있고요. 실제로 만듦새도 굉장히 좋고 유격도 없이 굉장히 좀 탄탄한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핸들을 돌렸을 때 어떤 프레임은 간섭이 좀 있기도 한데, 이 제품은 또 그런 부분도 없이 굉장히 유격 없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 이 부분은 진짜 모두 실물로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사진으로 보면 이상해 보일 수 있는데 실물로 보면 생각보다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독특한 구조 덕분에 이 자전거는 스템이라고 할 부분이 없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스티어러 튜브가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 지점부터 이제 스템이 시작이 되고 그 스템이 뻗어 나와서 핸들바를 잡게 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실제 스티어러 튜브는 여기이지만 시각적으로는 그 앞부분이 스티어러 튜브처럼 보이기 때문에 스템이 없이 스티어러 튜브에 바로 핸들바가 달려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실제로도 핸들바는 4개의 볼트로 헤드 튜브 앞쪽에 박혀있는 형태죠. 아무튼 지금까지의 자전거들과는 다른 구조이기 때문에 어디서부터가 스템인지 정말 헷갈리게 생겼는데요. 그래서 스템과 핸들바의 사이즈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스템 90mm, 100mm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데, 팩터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표시하지 않고 사이즈 1부터 사이즈 5까지 5가지 사이즈로 나누고 있습니다. 사이즈가 커질 때마다 이런 식으로 스템도 늘어나고 핸들바도 이제 점점 커지게 되는데요. 사이즈 1이 일반적인 스템의 길이로 봤을 때 110m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기존 방식과 다른 방식이라서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여드리는 여기 표를 보면 기존 방식의 스템 길이로도 이해를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런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자전거에서 스페이스를 넣는 부분이 아예 없죠. 그래서 보면 지면에서부터 핸들바까지 높이가 굉장히 낮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라이딩 자세가 엄청 빡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제품이 지금 5위 사이즈이기 때문에 저에게 거의 딱 맞는 사이즈인데요. 제가 타고 있는 도구마와 비교했을 때 핸들바 높이가 스택이 무려 3.5cm가 낮습니다. 자, 여기 스루엑셀에서부터 핸들바까지 높이만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핸들바 탑 부분까지. 자, 도구마 같은 경우는 53.5cm가 나옵니다. 그리고 팩터1 같은 경우는 50cm가 나옵니다.
와, 무려 3.5cm나 낮죠? 와, 1, 2cm도 아니고 3.5cm가 낮기 때문에 진짜 생각만 해도 엄청 자세가 빡셀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긴 자전거들은 이 부분에 스페이서를 넣어서 핸들을 높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서벨로 S5 같은 데서 보면 알 수 있죠. 보기는 좀 싫어도 이 부분에 스페이서를 넣어서 핸들바를 높여서 좀 편하게 탈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또 그런 구조로 되어 있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진짜 1mm도 핸들바를 높이지 못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는 높일 수가 있더라고요. 보시면 이렇게 프레임셋의 기본 구성품으로 5mm짜리와 10mm짜리 스페이서를 제공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이 사진 이미지를 가지고 왔는데, 앞쪽 5mm짜리를 끼우면 이렇게 핸들바가 살짝 올라갑니다. 그리고 5mm짜리 빼고 10mm짜리를 끼우면 스템 커버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 헤드캡 커버를 더 높은 걸로 바꿔서 위쪽을 평평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들 스페이서랑 그리고 이 스템캡 커버 이런 거는 모두 순정 부품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 10mm와 5mm를 한꺼번에 끼우면 15mm가 올라가게 되죠. 그 대신에 이제 핸들바가 위쪽으로 5mm 정도 돌출이 되게 됩니다. 뭐 외형만 생각한다면 10mm만 딱 끼우고 스템캡 커버를 씌우는 게 가장 깔끔해 보일 것 같은데요. 조금 더 부족하신 분들은 살짝 보기가 싫어도 5mm짜리까지 함께 끼우면 15mm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5mm 높이면 끝이냐? 그건 아니고요. 더 높은 핸들바를 제공을 합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별도 구매를 해야 되겠지만, 더 높은 핸들바를 이용하면 핸들바에서 무려 20mm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페이스와 핸들바까지 다 합하면 최종적으로는 35mm까지 순정 부품으로 높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아까 타는 도구마보다 3.5cm가 낮다고 했는데, 순정 상태 부품과 핸들바를 이용해서 3.5cm까지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타던 자전거와 비슷한 지오메트리를 유지하면서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자세나 또 이 모양은 지금처럼 이렇게 앞쪽이 극도로 낮은 상태가 제일 이쁘긴 하지만, 그래도 순정 부품들을 이용해서 35mm 높일 수 있는 건 꽤 괜찮은 것 같고요. 이 정도면 저 같은 일반인들도 걱정 없이 편하게 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순정 상태로 속도계 마운트도 아주 튼튼하게 잘 나와 있고요. 플라스틱 같은 재질도 아니고 금속 재질로 정말 튼튼하게 잘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핸들바 위치도 낮은데 속도계 마운트도 이렇게 한 번 더 꺾여서 더 낮게 장착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세팅으로 그대로 사용을 하신다면 아래쪽에 길이가 좀 긴 라이트라든가 그리고 부피가 좀 큰 그런 블랙박스를 장착하게 되면 압박키와 간섭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에 뭔가 좀 큰 물건, 큰 용품을 장착하게 된다면 간섭이 있는지 잘 체크를 하고 장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진으로 볼 때 굉장히 독특했던 부분이 이 앞브레이크 마운트 부분인데요. 실물로 보니까 포크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놨나 싶을 정도로 진짜 에어로 다이나믹하게 제작이 되었고요. 진짜 아주 조금의 공기 저항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애쓴 모습이 진짜로 많이 보입니다. 또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순정 물통 케이지 부분인데요. 이 순정 물통 케이지도 프레임셋에 함께 들어있는 제품입니다. 이 순정 물통 케이지 역시 에어로 다이나믹을 위한 형태로 제작이 되었고요. 다운튜브 쪽에서 보면 이렇게 유격 없이 다운튜브의 폭과 딱 맞는 폭으로 케이지가 제작된 게 보이거든요. 요런 거 잘 만드는 회사가 BMC인데, BMC 자전거를 보는 것처럼 정말 완벽하게 일체형으로 잘 제작이 되었네요. 지금 제가 쭉 설명을 드렸는데 진짜 무게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에어로 다이나믹에 올인한 자전거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무게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게 제 자전거도 아니고 또 이렇게 보기만 하고 잘 돌려줘야 되는 자전거이기 때문에 막 포크랑 C포스트 이런 것들을 분해해서 따로따로 무게를 재지는 못할 것 같고요. C포스트 핸들바, 포크, 물통 케이지 그리고 앞쪽에 속도계 마운트, 거기에 스루엑슬 뭐 이런 것까지 모두 달린 상태로 무게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구동계 무게 더하고 휠셋 무게 그리고 타이어 튜브 무게를 더하면 완차 무게 정도가 나오겠죠. 자, 과연 무게는 어느 정도 나왔는지 한번 보면요. 걸 데가 없어가지고 안장 레일 쪽에다 걸어서 재보도록 할게요. 2.935kg가 나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재볼게요.
또 예민한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보겠습니다. 자, 다시 쟀는데도 2.935kg가 나왔네요. 지금 요렇게 매달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핸들바 시포스트, 포크, 물통 케이지, 스루엑슬, 그리고 거치대까지 모두 포함된 무게가 2.935kg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게 무거운지 가벼운지 판단이 잘 안 서는데요. 아마 능력자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 무게가 다른 자전거 대비 얼마나 무거운지 또는 가벼운지 댓글로 알려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새로 나온 팩터 1 프레임의 생김새 그리고 외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이제 이 제품 신제품 발표를 했으니까 완성차로 만들어서 시승회도 개최를 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에게도 이제 시간이 되면 참석을 좀 해달라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제가 시간이 되면 시승회도 참석을 하고 또 직접 타본 후에 또 여러분들께 소감을 말씀드릴 시간이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덕분에 누구보다 빠르게 이 신제품을 받아서 리뷰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고요. 이 영상이 팩터 1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